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은 뉴스들이 오늘도 있었는데요.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면 바로 경제 뉴스 기사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경제 검색하시고 오늘 날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 최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대박이 여행업계에 주는 교훈.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업계가 엄청 안 좋았는데요. 여행업계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이때도 잘 적응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장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요. 무엇보다 주목되는 에어비앤비의 강점은요, 시장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유연함이다.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전체 직원의 25%를 정리해고하고 국내 여행에 초점을 맞춘 근거리 여행을 부각시켰다. 그 결과 에어비앤비는 부진했던 실적을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해 위기 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상장 대박을 터뜨린 비결이다. 라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물건을 다른 여행자들한테 잠시 동안 빌려주고 돈을 받는 모델이죠. 그 임대인과 임차인을 계속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아주 짧게 이용하기도 하고 여행할 때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투자의 창 2분기 경기 순풍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얼티클에서 한번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상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다. 먼저 몇 분기 동안 미국에서만도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잉여 헌금 잔고가 쌓였다. 백신이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이 중 상당 부분이 어딘가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 넘치도록 쌓여있는 저축은 곧 글로벌 경제를 폭발적으로 이끌 강력한 연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 우려와 하락을 받아들여 왔지만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의 종말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학자들, 회사들, 정부 노력의 결과물을 기꺼이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시장은 이런 꿈을 선반영할 텐데 특히 향후 몇 개월 동안 주시해야 할 부분은 가격 상승세의 속도와 시황산업 거래량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현금 잔고로 쌓여 있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돈이죠. 2조가 아니죠. 2천조입니다. 현대백화점 뷰티 헬스케어 미래 먹거리 키운다고 김보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현대백화점이 지금 몇 가지 경제 뉴스에서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제 뉴스를 뿌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비전 2030 사업 개요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백화점, 홈쇼핑, 면세점, 패션, 푸드, 리빙 인테리어, 뷰티 비즈니스, 바이오, 친환경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있고요. 백화점은 온라인 커머스를 강화한다고 하고요. 홈쇼핑은 라방 같은 패션 뷰티 전문몰도 론칭한다고 하고요. 라방과 패션 뷰티 전문몰은 다른 얘기지만 둘 다 검토할 것 같고요. 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특허 추가 획득, 해외 면세점 진출, 공격적이네요. 그리고 리빙 인테리어가 인상 깊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에 사물 인터넷 접목한 스마트 홈을 구축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백화점이 이 내용을 모든 경제 뉴스에 뿌린 것 같습니다. 돈을 내고 뿌렸는지 많이 나왔네요. SK바이오팜 유럽 파트너사 아벨 지분 매각으로 잭팟 최대 5,500만 달러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상장 대박으로 이슈가 됐던 기업인데요.
SK가 정말 투자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019년에 세노바메이트의 유럽 내 상업화를 위해 아벨과 유럽 41개국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벨의 지분 12%도 함께 취득했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2019년 당시 SK바이오팜은 신주 인수권을 통해 아벨 주식 2,200만 주 가까이를 총 1달러에 수령했다고 합니다. 지분 매각과 함께 기존의 아벨과 체결했던 기술 수출 계약도 안젤리니 파마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주식을 1달러에 취득했다고 하니 정말 싸게 취득했죠. 그래도 1달러 곱하기 2200만 주를 하면 2200만 달러는 되네요. 전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계 총수들의 이구동성, 신년사, ESG 경영 강화, 디지털 전환, 고객 눈높이에 맞춰라. 네, 올해의 화두는 ESG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얘기 같은데요. 그 중에서 GS의 내용이 인상 깊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재계 총수들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발생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힘쓸 것을 당부했다. 2021년 GS 신년 모임을 온라인으로 개최해 올해 경영 계획을 발표한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으로 신사업 발굴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은 향후 업무의 필수 요소라며 기존 핵심 사업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GS가 보유한 유무형 역량을 외부와 협력해 사업을 개선하고 더 키우는 빅투비거를 추진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GS의 올해 정말 기대됩니다. 최수문 기자가 취재했어요. 중국 경제 왜고 방어전 나눴지만 미국, 중국 기업 추가 퇴출 예고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외교 전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중국이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막고 있는 모습이네요. 중국은 차이나 모바일 등의 퇴출에 관련해 보복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조치를 평가절하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3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와의 문답 보도 자료에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3대 중국 이동통신사들의 주식 규모 합산 200억 위안, 약 3조 3천억 원 정도로 총 시가총액의 2.2% 수준이라며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회사 주식의 대부분은 상하이와 홍콩에서 거래된다. 다만 이러한 뉴욕 증시 퇴출 작업이 다른 중국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있다. 현지 금융 관계자는 미국의 퇴출 작업이 글로벌 투자가들의 이탈로 이어져 자본시장을 통한 첨단 기업 육성이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이 다 퇴출된다면 정말 중국으로선 난감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산 가격 조정 땐 경제에 큰 충격, 과잉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풀린 돈의 추이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2020년 5월에 3,053조였던 시중 유동성인데요. 3,150조 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100조 원 가까이가 10월까지 늘어난 건데요. 정말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산 가격, 부동산이랑 주식 가격을 엄청 올려놨죠. 백신 접종의 성장률 소비 회복, 월가도 올 인플레 2.5%. 김영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가에서는요, 지금 월가는 월스트리트를 얘기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올 1분기 경장 성장률이 올라가고 여행과 외식 수요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증권사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요.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을 당초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문제는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월가에서는요, 수십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짐 비앙코의 예측치가 2.5%입니다. 연방준비조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죠. 센트럴 중앙은행인데 목표치가 2%를 웃돌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 이상 물가 상승률 용인과 완전 고용 수준에 이를 때까지 완화 정책 유지를 공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기 저성장 기조 속에 2000년 이후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2% 안팎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주가는 다시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사모펀드 올 M&A 시장서 음식료 전자부품 기업에 눈독을 들인다고 합니다. 사모펀드는요, 기업을 인수해서 비싸게 대파는 기업 펀드를 얘기하는데요. 음식료품은 현재도 사모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MBK라고 아주 큰 사모펀드는 7천억 원 규모의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를 통해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투자했습니다. 한행컴퍼니도 옹진식품을 인수한 뒤 대만 퉁이그룹에 매각해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IMMPE도 할리스 커피를 지난해 KB그룹에 매각했고 공차에 투자해 5배의 투자 수익을 얻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혜를 입은 온라인 판매 채널 중심의 기업이 사모펀드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로 넘어왔네요. 오늘은 서울경제 기사가 참 많았군요. 김동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술에 빼앗긴 소소한 것들. 네. 사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라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기술의 등장으로 발달로 인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트렌드를 잘 기술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제러미 리프킨이 저술한 노동의 종말, The End of Work라는 얘기고요. 2005년에 출시됐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기술 발달과 그에 따른 산업혁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술하고 미래의 노동은 제조에서 사회봉사 등 비영리 분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자동화로 인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세이의 법칙이 말해주듯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량 생산은 노동조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해주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노동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인류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4차 산업혁명 이후로는 인류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이제는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죠.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되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모두 일을 하고 사람은 놀고 먹는 일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소득을 줘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기본소득만 받는 노동자들이 이런 기본소득만 받는 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큰 부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노동자들의 그 부자가 되려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보면 없애트리고 계속 빈부의 격차를 키우면서 부자는 부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아 원자재 가격 하락과 코로나19에 방긋 웃는다고 합니다. 세아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이 아주 밝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기업이냐고요? 조금 말씀을 해드릴게요. 세아는요,
산업용 백판지와 상자용 판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4년에 설립됐습니다. 백판지는 주로 제과와 화장품 및 가정 간편식 등 포장재로 사용되는데요. 주로 거래처는 롯데제과, 동서식품, 오뚜기, 메디힐 등입니다. 199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택배 요새 많이 받아보시죠? 거기에 들어가는 판지, 백판지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들도 많이 드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백판지가 정말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실적도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영업이익의 개선인데요. 중국이 고체 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백판지의 원료인 재활용 고지 시장에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판지 제조에서 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50%에 달합니다. 원료비 부담이 낮아진 것은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나타났는데요. 3분기 기준 원재료 중 하나인 블리치드 하드우드 크라프트 펄프의 가격은 1kg당 591원으로 2018년 890원 대비 33%나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원료인 노던 블리치드 크라프트 펄프도 1kg당 1021원에서 597원으로 가격이 낮아졌어요. 4분기 실적 전망도 밝아 지난해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배달 음식이나 간편 음식, 가정 간편식의 판매가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한 지난해 새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천억 원과 3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거의 100%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네이버 증권에서 세아를 한번 볼까요? 네, 세아는 시총이 1,000억에 불과한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매출은 지금 2천억까지 올라갔고요. 당기순이익은 20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이면 당기순이익으로 시가총액을 뽑을 수 있는 브레이크 이븐 손익분기점이 되는데요. 5년이면 원금을 뽑는다고 하니 투자해 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임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립 50주년 현대백화점 그룹 2030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드린 이야기에서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리빙 인터레이 부분의 경우는요. 기존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관 산업 진출을 통해 10년 뒤 매출 규모를 2조 6천억 원의 두 배 수준인 5조 1천억 원대로 키운다. 현대리바트 가구 홈퍼니싱 및 토탈 인테리어 라인업 확대와 유통 채널 다변화를 추진한다. 라고 합니다. 정말 현대리바트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조수기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넷플릭스엔 없다. 쏟아지는 플랫폼에. 다른 우리나라 웨이브와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리지널 콘텐츠 들리는 토종 OTT라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특히 토종 OTT들은요. 수년 전부터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재미를 봐온 넷플릭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킹덤, 보건교사, 아는 형 등 K 콘텐츠의 뜨거운 인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넷플릭스가 작년 말 공개한 스위트홈은요. 지난달 25일 트래픽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위를 기록했어요. 킹덤을 뛰어넘었죠. 국내 진출 첫 해인 2016년만 해도 150억 원에 불과하던 넷플릭스의 한국 컨텐츠 투자 규모가 연간 3천억 원대까지 20배 이상 확대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SK경영경제연구소는 앞서 OTT 관련 보고서를 통해 높은 해지율을 방어하면서도 경쟁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무엇을 제공해야 한다는 숙제,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넷플릭스 정말 보고 싶네요. 저는 넷플릭스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는데요. 자꾸 이런 거 보면 넷플릭스가 보고 싶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쿠팡 플레이는 한번 봤는데요. 그렇게 볼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송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수인 찾는 쌍용차, 감자 대출 연장 등은 과제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감자는 고구마 감자가 아니고요. 회사에
자본금을 줄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줄어들면 회사가 취약해지겠죠. 근데 감자를 통해서요, 대주주는 돈을 빼가고 다시 증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쌍용차를 지금 살릴 길이라고 합니다. 4일 자동차 업계와 인도 언론에 따르면요, 쌍용차 지분 74.7%를 보유한 인도 마인드라 앤 마인드라는 현재 진행 중인 지분 매각 작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마인드라는 지난해 쌍용차 매각 발표 이후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계 HAH와 협상을 벌여왔다. 앞서 파완 고엔카 마인드라 사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가 생산되면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할 것이라며, 마인드라는 약 30% 이하로 지분율을 낮출 계획이며 인도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25%의 자본 감축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경제 코로나 재확산에 1분기 악화 후 2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이번에 겪은 경기 침체 상황이 타격을 입은 산업 분야 등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있었던 만큼 회복 양상도 과거와 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재택근무 확대, 디지털 쇼핑 증가 등 사회가 영구적으로 변화한 부분도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더 이코노믹 아웃룩 그룹의 버나드 바우몰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이 미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백신 보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경제 정말 회복될까요? 그래도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것 같아요. 백신 접종도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어요. 심상찮은 코로나 파산, V자 반장 못하면 도미노 공포. 지금 법인의 파산 신청이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에요, 880건이나 벌써 되고 있어요. 작년 760건 대비 엄청나게 증가한 속도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더불어서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보시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법인 파산 증감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줄어들면 법인 파산도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른 줄어들어서 파산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전 세계에 휩쓴 스위트홈 열풍, 올해 컨텐츠 주의 해가 될까? 스위트홈,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위트홈, 넷플릭스에서 방송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들은 바로는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히트는 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했는데요. 주가도 지금 83,000원에서 93,000원까지 상승했네요. 이에 따라서 뉴, A스토리, 페넌테인먼트, J콘텐츠리 등 그런 한국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의 주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컨텐츠들을 유심 있게 보시다가 기회가 있을 때 포착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강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빨리 맞는 미국도 하반기부터 경제가 반등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미국도 이렇게 늦게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이 될까요? 백신 접종이 얼른 돼야 될 텐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요, 지금 초저금리를 3년간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통제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고 경제가 동시에 재개될 경우에는 폭발적인 소비가 경제를 이끌 수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성장률은 3.5% 역성장에서 올해는, 작년 역성장했죠. 3.5% 역성장에서 올해는 5.8% 성장으로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에 매출 늘었지만 손실도 커지는 쿠팡. 상장이 가능할까? 네, 쿠팡 많이 사용하시죠? 쿠팡은 지금 배달 서비스인 쿠팡 이츠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요. 지난해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 쿠페이를 자회사 쿠팡페이로 분사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요,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를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지난달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요, 쿠팡 플레이로 론칭했고요. 같은 달 쿠팡 라이브 크리에이터 앱을 출시하고 관련 웹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정식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이에요. 또 쿠팡은 중국 현지에 쿠팡 상해무역 유한회사를 설립해 해외 직구 서비스인 로켓 직구를 중국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같은 쿠팡의 사업 다각화는 쿠팡이 만성 적자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희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나스닥은 대규모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나 혁신성을 입증하면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테슬라 상장이라는 게 있죠. 테슬라가 적자인데도 상장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것처럼 적자 기업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정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중국 최대 TV 업체 TCL 미국서 퇴출 가능성, 삼성, LG의 반사 이익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TCL은 지난해 2분기에 중저가 TV를 앞세워 LG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출하량 2위를 차지한 어마어마한 업체입니다. TCL의 빈자리는 하이센스나 스카이웍스 등 다른 중국 업체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도 4, 50평대 중형 라이엄을 확대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정말 높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되는 올해입니다. 강상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부동산, 주식, 금에 비트코인까지 급등한 돈 못 버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자산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겁이 나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모든 자산이 급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거침없이 증가했다. 최근 미국 온라인 뉴스 매체인 뉴스맥스는 지난해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8개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 규모가 약 14조 달러, 1경 5,300조 원, 1경이란 숫자도 보는군요. 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금껏 사상 최고치였던 4조 3,800억 달러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거의 2배네요. 결과적으로 역대 최대의 거품을 만들었다. 이는 지난해 자산가에 늘어난 부의 상당 부분이 버블로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유동성이 만든 부의 버블이요. 부자 버블이다. 네, 여러분들 겁이 나시나요? 그러면 자산을 매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까? 부채는 줄이시는 게 좋겠네요. 박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특세를 왜 동학개미들이 내야 하나구요? 동학개미들은 개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데 왜 농특세를 냅니까? 농사도 안 짓는 이런 농업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요. 증권거래액에 대해서 0.15%의 세금이 있고요. 취득세액은 10%, 레저세액은 20%, 종합부동산액은 20%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1994년에 도입될 때 사치세나 부유세 성격이 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요, 주식을 하는 국민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업인을 돕기 위해 부자들에게 특별세를 걷어도 된다는 논리가 통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식은요, 서민들의 필수 재테크 수단이 됐어요. 떠나버린 부동산 열차, 아이고 부동산 어떻게 다시 오나. 타고나지 않은 부를 따라잡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농특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하는 세금으로 조세 반발이 적고 걷는지조차 모르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미들에게 농특세는 손실이 나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언제까지 개미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을 작정입니까? 정부는 그러고도 공평과세를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시대 변화와 가세 원칙에 맞춰 농특세도 손봐야 할 시점입니다. 농특세 없애 주세요. 임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들 실단 두둑 M&A 큰 장 쓴다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533조 원, 사상 최대라고 하네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놓고 도대체 어디다 쓸까요? 지금 매물로 나온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로 사모펀드 같은 곳에서 나온 매각들인데요. 한온 시스템은요, 10조 원 가량이 지금 예상되고요. 쌍용양해 3조 원, 요기요 2조 원, 두산 공작기계 2조 원, SK 루브리컨츠 2조 원, 딜라이브 9천억 원, 현대글로비스 지분 7천에서 8천억 원, 잡코리아, HNQ 코리아 7천에서 8천억 원, 대한전선, IMMP 7천에서 8천억 원, K카, 한앤컴퍼니 5천억 원 이상. 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나왔군요. 이런 기업들 하나도 상당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투자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PO 시장 화랑송 상장 철회 기업도 속출한다고 합니다.